네, 안녕하세요, 비네신입니다. 네, 간만에 또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이렇게 핫토이 제품이고요. 11호 버전 블랙 위도우가 되겠습니다. 사실 저 11호 버전은 저는 거의 예약을 안 했어요. 그래서 겹치는 게 너무 많아서 집에 뭐 캡틴도 뭐 다섯 개 정도 되고 블랙 위도우도 그렇고 그래서 그 새로 나온 캐릭터 말고는 11호 버전은 저 건너뛰려고 많이 예약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그 뭐 조형도 크게 변화가 없고요. 특히 인물 조형은 뭐 캡틴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고 뭐 팔콘도 그대로고 거의 그대로라서 호크아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거의 예약을 안 했는데 11호 버전은 조형이 좀 바뀐 것 같았어요. 그래서 블랙 위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예약을 하게 됐습니다. 해서 오늘 이렇게 간단한 언박싱이랑 리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좀 말이 많죠. 핫토이가 이번에 국내에 들어온 이런 블랙 위도우라든지 그다음에 뭐 11호 버전 캡틴이라든지 그다음에 데드풀 분량이 너무 많아서 말이 좀 많은데 일단은 진행을 한번 하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거에 대해서도 저도 아마 이게 얘도 분량일 것 같긴 한데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박스 아트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11호 버전은 처음으로 리뷰를 해드리는데 박스 아트는 코믹스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코믹스 버전을 아마 오마주로 이렇게 디자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코믹스에서도 이렇게 밑에 바탕은 흰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인물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커버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오마주 해서 이런 식 느낌으로 해서 박스 디자인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좀 센스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정면에는 블랙 위도가 있고요. 측면에 이렇게 캐릭터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박스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뭐 블랙 위도라고 적혀 있고요. 거풀을 벗겨볼게요. 자, 벗겨보면 정면에 안쪽에 이렇게 블러스터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뭐 안쪽 박스는 뭐 특이한 건 없고요. 그래서 한번 오늘도 뜯어보도록 할게요. 얼핏 봐서는 뭐 모르니까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러스터가 이렇게 나왔고요. 보시면 뭐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 블랙 위도우 본체가 있고요. 이렇게 앤트맨, 조그만 앤트맨이 스탠드까지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앤트맨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예전에 어디죠? 에이지 오브 울트론 버전, 그냥 앤트맨, 일반 앤트맨 버전에 들어있었던 것보다는 훨씬 큽니다. 이거랑 약간 비교를 한번 해드리긴 할게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본체가 되겠네요. 본체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 돈파죠. 이렇게 무기가 이렇게 한 쌍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뭐 얘는 접었을 때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손루즈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루즈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적당히 이런 무기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이거는 뭐 아마 불은 안 들어온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연락 총이 있고요. 총 한 쌍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팔목에 끼는 불이 들어와 있는 교환 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탠드가 되겠고요. 그래서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분량을 한번 살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분량 말이 너무 많아서 저는 뭐 딱히 블랙 위도우는 근데 뭐 분량이 받았다는 분들이 크게 많지는 않아서 얘는 뭐 크게 이상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정리를 한번 하고 자세하게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루즈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제품 리뷰하기에 앞서서 이번에 국내에 들어온 핫토이 제품들이 분량 문제로 좀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품 리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내에서 제품이 많이 들었죠, 한꺼번에. 그래서 뭐 배트맨 대 슈퍼맨 라인에 뭐 배트맨이라든지 아머드 배트맨도 있고요. 뭐 11호 라인에도 3명 정도 나온 것 같고, 그리고 뭐 데드풀도 있고요. 해서 여러 제품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분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특히 뭐 11호 라인의 캡틴이라든지 데드풀은 분량 문제로 좀 많이
화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저는 데드풀은 구매를 했습니다. 데드풀은 구매를 해서 리뷰를 진행할 예정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좀 제일 말이 많은 캡틴은 구매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집에 또 너무 캡틴이 많기도 하고, 뭐 에이지 오브 울트론 버전에 비해서 크게 뭐 변화된 것도 없고 해서 저는 캡틴은 구매를 하지는 않았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구매를 안 했다고 해서. 뭐 물론 제가 핫토이에서 나오는 이런 X 버전은 해외에서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X 버전은 그렇다고 쳐도 일반 버전들은 다 저도 국내에서 예약을 하고 제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수집을 하는 동안에는 언젠가는 저한테도 이렇게 닥칠 일들이라서 좀 걱정이 많이 되긴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불량이 나온다고 하면요. 그래서 뭐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심지어는 뭐 커뮤니티에서는 여러 루머가 나돌기도 하는데, 그 뭐 선행 발매된 이런 국가에서 나온 분량들을 모아서 짜집게 해서 뭐 국내로 보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뭐 샵들, 국내 샵들이랑 이렇게 담합을 해서 어느 정도 불량 제품을 싸게 받아서 나돌 쳤다라는 그런 막 여러 루머들이 나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루머들은 좀 말도 안 되는 생각이긴 합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핫토이 같이 어느 정도 12인치에 이렇게 자리가 잡히고 규모도 어느 정도 굉장히 큰 회사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QC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QC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QC가 좀 단어가 생소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 보면, QC는 퀄리티 컨트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피규어 같은 제품뿐만 아니라 여러 이런 공산품이 있으면 이런 전반적으로 뭐 불량 체크라든지 아니면 뭐 패키징 전에 이런 여러 전반적인 검수를 하는 일들을 이렇게 QC라고 일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QC가 이번 불량 사태는 QC가 이렇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하긴 해요. 그래서 제가 앞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국내 회사에서 피규어 회사에서 어느 단연간 좀 일을 해서 이렇게 공장 생태를 좀 알고 있어서 이 경험에 빗대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때 저희가 초반에 이렇게 피규어 생산을 할 때 이제 중국에 이렇게 수출을 하면, 걔네들은 수량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긴 하겠죠. 이렇게 인건비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다 박리담회로 이렇게 많이 할수록 걔네들은 좀 이익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수량이 굉장히 민감해서 어느 정도 수량이 안 되면 굉장히 좀 얕잡아 보고, 그리고 제품 퀄리티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QC가 저희가 그때는 QC가 심지어 있었음에 불구하고 QC 라인을 갖추는데도 돈이 듭니다. 또 따로 또 라인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QC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카톤을 수입해서 들어오면, 그때는 저희가 뭐 패키징을 국내에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알바지로 이렇게 카톤 채로 들어오면 한 카톤에 한 100개, 100여 개 정도 됐었는데 3분의 2가 불량인 경우도 허다했어요. 그래서 다 폐기 처분을, 눈물을 머금고 폐기 처분을 했었었는데, 그런 경우를 빗대어 보면 이번에도 아마 그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핫토이가 어느 정도 규모가 큰 회사다 보니까 우리 수량도 많이 생산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공장에서는 절대 생산을 못 하겠죠. 그래서 여러 공장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는데, 뭐 A, B, C, D, E 이렇게 쭉 이어지는 공장들이 있겠죠. 그러면 메인이 되는 이렇게 수주가 많은 나라에서는 A, B, C 정도에서 큰 공장에서 이렇게 메인으로 이렇게 수주를 해서 생산을 한다면, 나머지 뭐 D, E, F 정도 되는 작은 소규모 공장에서는 저희 나라 같이 뭐 수량이 얼마 안 되는 저희 나라 같은 제품들을 도맡아서 이렇게 생산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개인적인 추측이고요. 이게 사실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소규모 공장에서 이렇게 생산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앞서 제 경험처럼 이렇게 되게 QC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생산 퀄리티도 되게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아마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전에는 이런 불량 문제가 이전에는 크게 대두되지 않았죠. 불량도 많지도 않았고, 그런 걸 빗대어 보면 아마 새로운 공장을 뚫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소규모 공장을 뚫어서 이렇게 새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손발이 맞지 않아서 불량이 많이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뭐 이런 건 뭐 개인적인 추측이고요. 뭐 핫토이 측에서 뭐 이렇다 할 뭐
대답이 없으니까 뭐 어찌됐든 개인적인 이런 추측도 있고 여러 루머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어찌됐든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다음에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분량이 이어진다면 뭐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많이 핫토이를 수집하시는 국내에 많은 분들이 좀 핫토이를 등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저도 수집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7년, 6, 7년 정도 됐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이렇게 컬렉터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고 했는데 이런 그 중에서도 핫토이가 큰 역할을 했다고는 저희 개인적으로 생각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 역할을 했던 핫토이가 국내 컬렉터 분들에게 좀 등을 진다면 좀 아쉽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같은 동지가 생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떠나간다고 하면 아쉬운 면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굳이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생산 공장의 초반 실수였다고 생각하기를 바라보고요.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제발 없어서 제발 이런 국내 몇 안 되는 컬렉터, 해외에 비해서는 몇 안 되는 컬렉터 분들이 좀 힘을 가지고 재미난 수집 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한두 푼 하는 제품도 아닌데 한참 이렇게 몇 년, 심지어 뭐 1년 가까이 기다린 제품들을 이렇게 불량까지 걱정하면서 받아야 한다는 건 좀 씁쓸하긴 하네요. 이런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안 되는 작은 마이너한 취미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걸 감수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씁쓸하긴 합니다. 아쉽긴 하고요. 그래서 제발 다음 제품부터는 제대로 정신 차리고 좀 생산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네요. 해서 서론이 길었는데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렇게 제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루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즈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루즈는 뭐 그렇게 풍성하다고 했을 정도의 양은 아니긴 한데 최근에 핫토이에서 들어가 있는 루즈 치고는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능한 구성인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앞서서 서론이 너무 길어서 일단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손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손은 그 장착되어 있는 손 외에 이렇게 여분으로 세 쌍이 이렇게 들어 있고요. 특이점은 예전에 제가 최근 제품을 리뷰할 때는 아마 다 손들이 이렇게 대칭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해서 다른 모양의 손들이 들어 있었다면 이번에 이 블랙 위도우는 또 이렇게 예전처럼 대칭으로 세 쌍이 이렇게 들어가 있도록 되어 있겠네요. 일단 주먹진 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부분은 뭐 특이점은 없는 것 같아요. 루즈 자체가. 그래서 같은 모양이니까 일단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까만색으로 도색이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는 일단 핀손에서 한번 보긴 할 텐데 이렇게 재질이 나눠져 있는 도색으로 재질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도색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조형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건 없네요. 손 같은 경우에는 도색도 그렇고 평이합니다. 그래서 주먹진 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칭이 되는 권총을 쥘 수 있는 손이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찬가지로 까만색으로 깔끔하게 도색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손바닥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재질이 틀리게 재질이 나눠서 도색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죽 재질이랑 안쪽에 약간 거친 표면이 들어가 있는 재질로 해서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무기를 쥘 수 있는 손이 되겠습니다. 얘도 특이점은 없네요. 그래서 약간 주먹에서 구멍이 뚫려 있는 손 정도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네요. 그래서 손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손목에 이렇게 무장을 하는 파츠가 되겠습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소체에 끼워져 있는 건 이렇게 라이트닝 이펙트가 이렇게 도색이 안 되어 있는 그냥 버전이고 얘는 이제 여분으로 해서 이렇게 효과가 들어가 있는 파츠가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얘도 특이점은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이런 불빛이 들어있는 도색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런 끝쪽에 보시면 약간의 웨더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카메라에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앞쪽에도 보시면 이런 끝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웨더링이 들어가 있긴 한데, 요번 웨더링은 그렇게 깔끔하다고 볼 수는 없네요. 너무 좀 대충 이렇게 넘어간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전 이런 웨더링이 들어간 제품에 비해서는요. 이런 건 좀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권총이 되겠습니다. 권총도 이렇게 두 쌍이 이렇게 들어가 있겠고요. 권총은 이렇게 탄창이 일단 분리가 너무 튀었네요. 탄창이 이렇게 분리가 가능한 기믹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앞뒤로
전후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기믹이 들어가 있는 총이 되겠습니다. 얘는 뭐 특별할 건 없네요. 도색도 얘는 뭐 웨더링이 들어가 있지도 않고요. 깔끔하게 이렇게 마무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총이 되겠고요. 그리고 앞서 그 무기, 돈파라는 무기죠. 무기를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휴대를 할 때 모양으로 형상으로 해서 만든 루즈가 되겠습니다. 얘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긴 할 텐데 등 뒤에 이렇게 장착이 가능하긴 하고요. 그리고 뭐 도색도 얘도 특별한 도색은 없습니다. 도색이라기보다는 아마 플라스틱 통짜 사슬로 해서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조형만 이렇게 찍어서 나온 제품이 루즈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이렇게 그 루즈가 이렇게 펼쳐지면 아마 얘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얘도 마찬가지로 뭐 특이점은 없습니다. 도색이 웨더링도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플라스틱 통짜 사출로 이런 나온 것 같아요, 모양이. 그래서 이런 루즈가 되겠네요. 얘는 뭐 두 쌍이 들어 있습니다. 이번으로 이렇게 같이. 그리고 마지막 무기는 이렇게 무기가 되겠네요. 얘는 그 영화상에서는 이렇게 발광이 가능한 푸른색으로 발광을 했던 무기라서 혹시나 해서 제가 이렇게 오픈을 하면서 봤는데 발광은 되지는 않고요. 그냥 이렇게 투명이랑 검정색이랑 해서 재질이 나눠져 있는 그냥 파츠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뭐 웨더링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이렇게 깔끔한 도색으로 마무리된 걸 보실 수가 있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쌍으로 들어가 있겠네요. 그래서 무기 루즈는 이렇게 전체적인 루즈는 이렇게 끝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앤트맨 루즈가 되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딱 모양에 맞는 받침대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도록 되어 있고요. 얘는 그 예전에 앤트맨에 들어있던 그 이게 축소 앤트맨보다는 약간 사이즈가 크게 나왔어요. 예전에 제가 비교를 위해서 이렇게 예전 그 앤트맨에 들어있던 루즈랑 비교를 했는데 이렇게 사이즈가 굉장히 업됐죠. 그래서 예전에는 굉장히 작았다면 이번에는 약간 사이즈가 커졌고 사이즈가 커진 만큼 디테일이 업되긴 했습니다. 이런 인물 구분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이런 손 부분에 약간의 장갑의 주름이라든지 등 부분의 주름까지도 사이즈가 커진 만큼 약간 디테일이 업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안성으로 보기에는 얘가 훨씬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물론 작은 사이즈 면에서는 제가 앞서 앤트맨 루즈가 맞긴 하지만 얘가 어느 정도 보기에는 충분히 좋아 보이는 루즈가 되겠네요. 이런 꼼꼼한 먹선이라든지 이런 색분할도 충분히 잘 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이런 잘 나온 것 같네요. 뭐 도색에 삑사리도 없고 잘 나온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즈는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탠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탠드는 뭐 어떻게 할 건 없습니다. 예전에 에이지 오브 울트론 어벤져스 버전에 나왔던 이런 제품과 동일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면에는 이렇게 11호의 블랙 위도라는 이런 명판이 들어가 있는 스틸로 되어 있는 명판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이렇게 약간의 음각이 있어요. 이렇게 볼륨 있는 음각으로 11호 캡틴 아메리카가 들어가 있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음각이 있는 이렇게 아크 원자로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스탠드는 에이지 오브 울트론보다는 훨씬 더 이쁘긴 한 것 같습니다. 모양은 물론 같지만 이런 프린팅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뭐 그 외에는 뭐 특이점이 없는 스탠드고요. 그래서 루즈는 여기까지 하고 본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루즈에 이어서 본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체 전체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보고 세세하게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슈트 디자인은 예전에 그 에이지 오브 울트론 버전 이전에 그 윈터 솔저 버전의 슈트 디자인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고요. 그 베이스로 변경이 됐고, 이런 디테일, 이런 무릎이라든지 이런 팔꿈치 보호대 부분에서 디테일적인 면은 이렇게 윈터 이전 버전인 그 어벤져스 2 버전을 이렇게 따온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이 이렇게 믹스가 된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베이스는 윈터 솔저 버전으로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뭐 특별할 건 없습니다. 얘는 크게 뭐 변형이 있는 옷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얘도 예약을 안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헤드 조형이 좀 변경이 돼서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크게 변경된 부분은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얼굴 한번 이제 헤드부터 해서 상세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헤드의 디테일적인
부분을 보기 이전에 이렇게 이전 버전, 최근의 이전 버전인 어벤져스 2 버전이랑 약간 비교를 한번 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디테일적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약간의 조형의 변경이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상에서는 이제 풀샷이 잘 안 당겨져서 어느 정도로 비춰질지는 모르겠는데 약간의 조형의 변경이 있긴 합니다. 도색적인 부분을 약간 좀 감안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얘가 그 어벤져스 버전이 너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화장이 좀 세게 이렇게 도색이 돼서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천천히 살펴보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일단은 요 미간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는 거의 그냥 거의 인상을 없는 무표정이라면 얘는 약간의 화가 난 듯한 이렇게 미간에 주름이 약간 들어오긴 했고요. 물론 세세하게 미세하게 조형이 돼서 자세히 보긴 해야 됩니다만 어찌됐든 이렇게 미간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눈꼬리 안쪽으로 해서 조형이 조금 더 깊게 파여져 있어요. 얘랑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얘가 조금 더 입체감 있게 눈 쪽 부분이 조금 더 입체감이 있게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입술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코는 거의 변경점이 없긴 합니다. 코는 약간 측면으로 틀었을 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는 코는 뭐 거의 크게 변경이 없고 그다음에 입술 부분이 약간 좀 바뀌긴 했습니다. 얘는 좀 그전 버전은 약간 좀 도톰했다면 약간 이번 버전은 약간 입을 좀 오므리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조형이 변경이 됐고요. 그래서 정면에서는 이 정도로 보여질 것 같네요. 그리고 측면으로 한번 제가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에서는 느낌이 조금 더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측면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측면에서 보시면은 이런 콧등 부분도 보시면 얘가 조금 더 넓게 조형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화면상에서 얼마나 차이가 날지 모르겠는데 얘가 조금 더 이렇게 크게 조형이 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은 더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조금 더 앞으로 튀어나오고 약간 좀 오므리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조형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볼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얘는 거의 볼살이 없다시피 한데 얘는 오므리면서 이렇게 약간의 도톰한 볼살까지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워낙 작은 조형이라서 티가 많이 날지 모르겠는데 해서 세세하게 변경점이 이렇게 추가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약한 것 중에 결정적인 이유가 헤드 조형의 변경이라서 구매를 했는데 캡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헤드 조형의 변화가 없죠. 호크아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몇몇 캐릭터들은 거의 그대로 갖다 써서 제가 예약을 안 했었는데 얘는 헤드의 조형의 변경이 있어서 이렇게 구매를 하긴 했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어느 정도 얼굴형은 비슷하지만 세세하게 많이 변경이 돼서 인상이 많이 틀려진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헤드는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리고 재미삼아서 제가 아이언맨 2 버전 외에는 그 이후로 나온 블랙 위도우는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재미삼아서 한번 전체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고 본체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희 집에 있는 네 채를 나열을 한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벤져스 1 버전,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버전, 그리고 어벤져스 2 버전, 그리고 최근에 나온 캡틴 아메리카 11호 버전까지 네 채를 이렇게 세워왔고요. 이전에 아이언맨 2 버전 스칼렛 위치도 있는데 저는 그때 너무 안 닮아서 실제 배우를 그래서 구매를 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해서 제 집에 있는 네 채를 이렇게 나열을 해봤고요. 한번 보시고 어느 제품이 제일 스칼렛 요한슨을 닮았다라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벤져스 1 버전이 실제 배우 느낌을 떠나서 그냥 이쁘기는 제일 이쁘게 잘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실제 배우의 느낌을 잘 살린 건 아무래도 최근 버전인 11호 버전 제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윈터 솔저 버전이랑 요 어벤져스 2 버전은 조형은 같아요. 그래서 약간 도색이 좀 틀려져서 느낌이 많이 틀리긴 한데 천천히 뜯어보면 같은 조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형으로 보면 하나, 둘, 세 가지 조형이 있고 요 세 가지 조형 중에서 어떻게 더 닮았나로 재미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이렇게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재밌는 이벤트가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사실 어벤져스 2 버전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요놈의 헤어 때문에 너무 산발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더 했는데 이번에 11호 버전은 헤어까지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 이렇게 식모임에도 불구하고 출시가 돼서 어느 정도 느낌이 더 잘 사는 것 같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비교를 한번 해봤고요. 이제 나머지 본론으로 가서 이렇게 본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체 같은 경우에도 뭐 특이사항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천재질이랑 러버 약간 고무 느낌의 재질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예전 버전까지는 이 부분이 다 가죽으로 인조가죽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얘는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재질이. 그래서 영화상에 이렇게 재질이 변경이 됐는지 아니면 단가 절감을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예전까지는 여기서 몸체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다리까지 내려오는 부분이 다 가죽, 인조가죽으로 처리가 됐는데 얘는 이제 재질 변경이 된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뭐 상체에는 특이점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벨트 부분을 보시면 벨트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약간의 웨더링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팔 쪽으로 넘어와서 팔 쪽도 마찬가지로 여기 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부분에도 웨더링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요. 무기 부분에. 그리고 이렇게 팔꿈치로 해서 이렇게 접히는 부분을 해서 팔꿈치까지 이런 보호구까지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뒤쪽도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돈파가 접힌 부분에 루즈를 이렇게 이 부분에 이렇게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할 때 이렇게 전시를 할 수가 있는 것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이점은 없네요. 얘는 뭐 워낙 계속 같은 버전으로 많이 발매를 했고 그리고 크게 변화가 없다 보니까 이 정도로 하고 밑에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체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 부분, 요 라인까지 요 부분이 예전엔 가죽이었지만 이렇게 약간 고무 느낌의 러버 재질로 바뀐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특이점은 없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약간 디자인상에서 이런 무릎 보호대가 이렇게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가보시면 약간 바디는 좀 바뀐 것 같긴 합니다. 보형물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바디 자체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허리 라인이라든지 이런 엉덩이 디테일 라인이 어느 정도 조금 이전 버전이랑 차이가 좀 있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핏감이 약간 좀 슬림해진 그런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넘어와서 신발 부분이 되겠네요. 신발 부분도 뭐 특이점은 없습니다. 시리즈 대대로 내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통짜 부츠로 이루어져 있어서 발목 가동은 거의 뭐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대신에 이런 조형이라든지 도색은 뭐 깔끔하게 처리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뭐 약간이 헤어진 듯한 느낌의 도색도 잘 들어가 있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뒤쪽으로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위쪽은 전체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밑쪽으로 해서 웨더링이 약간씩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체는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겠네요. 그래서 가동률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머리부터 가동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는 어느 정도 아래 위로 충분히 가동이 가능하고요. 위쪽으로 보는 것까지. 그리고 요즘에 핫토에서도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것처럼 바디랑 이렇게 목이랑 일체형으로 해서 안에 조인트가 있다 보니까 목 부분까지 가동을 한다면 충분히 예전에 비해서는 장동의 발전이죠. 해서 헤드는 충분히 이렇게 구부리거나 위로 올릴 수 있는 포징까지 충분히 가능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됐네요. 해서 헤드는 충분히 포징이 가능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체로 넘어가서 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가동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체 위쪽으로는 거의 90도 가까이는 올라가긴 하지만 이 정도에서 머물고 있고요. 얘가 이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트 재질 부분이 고무 재질로 바뀌다 보니까 그 슈퍼맨이나 이렇게 배트맨처럼 탄성 있는 러버 재질이 아니라 고무 재질이 아니라 실제로 그냥 고무 느낌이라서 가동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옆쪽으로 올리는 거는 어느 정도 되긴 합니다만 위쪽으로 올리는 건 굉장히 제약이 많은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이 정도가 다가 되겠네요. 거의 90도까지도 못 올라가는 정도. 그래서 고무가 너무 탄성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많이 가동률의 제약이 좀 있긴 합니다. 대신에 이런 팔꿈치는 충분히 가동이 가능하게 되겠네요. 네, 그리고 뭐 상체 부분은 충분히 이렇게 아래로 어느 정도 움직이도록 틀어진 측면까지 이렇게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하체로 넘어와서 다리 부분은 어느 정도 가동이 가능하긴 합니다. 천재질이다 보니까 이 정도로 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소화가 가능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 부분은 이렇게 통짜 붙이다 보니까 가동이 전무하고요.
그래서 상체는 좀 아쉽긴 하지만 헤드나 다리는 어느 정도 가동이 가능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가동률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핫토이에서 나온 11호 버전 블랙 위도우를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블랙 위도우는 뭐 루즈도 어느 정도 풍성한 편이고요. 그리고 최신 버전답게 어느 정도 배우의 느낌을 잘 표현한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불량 문제만 아니었으면 11호 버전 캡틴도 그렇고 데드풀도 그렇고 충분히 잘 나온 제품들이라서 기분 좋게 이렇게 받고 이렇게 취미생활을 했을 제품들인데 그런 사소한 이렇게 당연시돼야 되는 불량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말들이 많아서 좀 제품의 이런 퀄리티가 평가절하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는 아주 훌륭하게 잘 나온 제품이면 틀림이 없고요. 사실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핫토이만큼의 퀄리티를 내주는 회사가 없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빨리 하루빨리 이렇게 라이벌이 될 수 있는 회사들이 빨리 나와서 어느 정도의 이런 품질 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또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또 빠른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